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뉴스, Korean American News 채널입니다. 요즘 K-방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고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 증가율이 177%로 그중 1위를 기록하며 방위산업업계의 지각변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산 무기를 찾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도 수출 중심으로 조직을 빠르게 개편하고 있고 마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의 자세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K-방산의 성과 먼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에게 침략당한 폴란드를 위해 많은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폴란드는 군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K-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여 문, F-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즉 폴란드에 국산 무기 3종을 수출하기로 했고 약 20조 원대의 계약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밖에 대한민국은 K-전차와 K9 자주포, F-50 외에도 천궁-1을 수출했습니다. 작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천궁이 대공미사일에 알려진 수출 규모는 약 4조 원대입니다. 게다가 올해 1월에는 이집트와 약 1조 원대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KF-21 보라매의 초도 비행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KF-21 공동개발금 미납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던 인도네시아가 미납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며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불안한 세계 정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KF-21 보라매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보라매와는 다르게 폴란드에 수출이 예정된 F-50에 관해서는 많은 매체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KF-21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F-52 훈련기인 T-50과 외형적인 큰 차이가 없는 파생형이라는 점, 전투 운용에 초점을 맞춰 다듬어진 인상이 강한 KF-21에 비해 다소 전투기로의 인상이 약하다는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F-50 파이팅 이글은 한국의 카이가 개발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공격기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G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F-50 같은 경우에는 T-50의 개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5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F-50의 개발 시기에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진행해야만 다음 단계인 KF-X에서 초음속기 독자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T-50을 그저 이음속기로 개발할 경우 KF-X의 개발 단계에서 초음속 기술 개발 소요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KF-X 개발이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T-50과 F-50의 초음속 성능은 훈련기로는 과도한 듯 했지만 항공산업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F-50은 T-50을 국내에서 개량 생산하여 무기체계를 장착한 경전투기이며 이를 대한민국 무기로서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부하 슈차크 부총리는 2026년까지 폴란드에 건설되는 F-50 서비스 센터를 통해 예비 부품 확보 및 운용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로키드 마틴의 F-35, F-16뿐만 아니라 현재 K에서 개발 중인 KF-21 역시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 20조 대의 수출 계약의 주인공들은
K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50 경공격기입니다. 특히 K 같은 경우는 대량 수출이 처음입니다. 지금 폴란드에 수출하는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수출되며 800대는 대한민국의 기술 지원으로 폴란드에 공장을 만들어 현지에서 생산 수리, 유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총 9개 국가입니다. 양호한 판매 실적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로 경쟁 제품에 비해 가성비에서 뛰어납니다. 대당 200억이 훨씬 넘는 PS 2001대 가격으로 K9 4대를 사고 K11대를 더 살 수 있는데 성능은 그렇게 뒤지지 않으며 109 계열은 본 고장 미국의 M1299나 M177 정도의 개량형을 제외하면 K9과는 동격이거나 떨어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둘째로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몇 안 되는 현대화 자주포라는 점으로 연평도 포격전 이후 업체의 관심이 크게 늘고 판매로 이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셋째는 도입 비용의 저감뿐만 아니라 차후 유지보수 측면에 있어서 조건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00대씩 생산 가능한지라 구매국이 원하는 시간 내에 원하는 물량을 제공해 줄 수가 있으며 계열 차량을 포함하면 세계적으로 약 1,800문 이상 보급되었고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방 자주포 중 단독 기종으로는 M109 자주포 계열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강원도 철원의 겨울과 전라도 장성의 여름을 다 견디고 질척한 논밭과 척박한 산악지형을 가리지 않고 잘 굴러가니 전 세계에서 안 팔릴 수가 없다 라는 대한민국의 지형에 관련된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2023년까지 K91 48대를 직도입한 후 2024년부터 624대의 K9PL을 도입. 이 중 2026년 이후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K9PL은 K9의 사양이며 폴란드 현지 생산이 개시되는 2026년에 최초 도입분인 K91 48대도 PL 사양으로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26일 폴란드 국방부 발표를 통해 도입 승인 관련 행사가 안내되었다. 7월 27일 오전 9시 30분 폴란드 국방부 건물에서 블라슈차크 부총리가 직접 승인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국가 중에서 8위로 부상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8%를 차지해 영국 2.9%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전체 분포에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점유율 10%가 넘는 빅3를 차지했고 4위 중국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보다 낮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 이탈리아, 영국 2.9%, 한국, 스페인, 이스라엘이 좌프 10안에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177% 상승으로 나타나 이런 속도를 지속한다면 조만간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옆나라 일본은 세계 12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전 세계 2.2%의 점유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부분의 무기 구매는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는 일본산 무기의 높은 가격, 노후화된 기술,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 하락, 무기 마케팅과 기술 이전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첨단 게임 체인지 기술의 늦은 개발 진행, 일본 방산 업체 최근 몇 년간 열개나 감소하는 등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을 앞서고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일본 방위 산업에 비해서 밝은 전망을 보여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의 세계화를 기원하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매우 감사합니다.